7.3 대출 규제 정책, 서울, 부산 아파트의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다급하게 만들어졌습니다. 7.3 대출 규제 정책이란 것은. 그래서 졸속으로 만들어졌다. 왜 이렇게 졸속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지 여러분들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간략하게 오늘 방송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 주담대 6억까지만 이제 대출을 막겠다는 겁니다. LTV로. 유주택자는 대출 막힌다. 지금 생애 최초도 마찬가지고 지금 다 줄였습니다. 그래서 초강력 규제라고 하는데, 이 규제의 특징은 무엇이다?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문재인 정권하고 좀 다르죠. 문재인 정권 때의 규제는 주로 무엇이었나? 직접입니다. 직접 규제. 직접 규제.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마련했습니다. 국토부에서 여러 가지 지금 주거정책 심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의결 과정을 거쳐가지고 규제 지역을 만듭니다. 규제 지역, 조정 대상 지역, 그리고 투기 지역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만드는데, 지금 이재명 정권 같은 경우는 지금 만든 것은 무엇이다? 다급한 겁니다. 굉장히 뭔가가 지금 다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대출 규제 정책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국토부가 아닙니다. 이거는 금융위에서 만든 거죠. 금융위.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다? 이제 간접 규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접. 대출로 무언가를 지금 집을 사지 못하겠다. 6억까지만 대출을 규제하겠다. 그래서 굉장히 다급한데, 이 이유를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전날입니다. 똑같이 발표가 났어요. 27일 날 똑같이 발표가 났습니다. 국제선거감시단에서 25년 6월 3일입니다. 대선 조직적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누가 개입됐느냐? 중국이 하고 그리고 선관위가 개입을 돼가지고 조직적으로 지금 이거를 지금 만들었다. 부정선거를 했다. 이 내용을 이제 공식 발표를 하는 자리입니다. 어디서 했습니까? 워싱턴 DC. 그래서 서울역에도 방송을 하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국제선거감시단이라는 것은 공신력 있는 이 단체입니다. 국제적으로. 그래서 여기서는 발표가 된 것은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는 겁니다. 대선이 부정선거에 의해서 조작이 됐다는 겁니다. 중국과 선관위에 의해서. 그러니까 선관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부정선거는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사형입니다. 사형. 전부 다 사형이에요. 여기 연관된 사람이 사형이에요. 만약에 선관위에서 조직적으로 무언가가 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한 번을 부정선거하든 100번을 부정선거하든 똑같아요. 다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막아야 되겠죠. 들통이 나지 않게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가 선관위도 다급했고, 제가 볼 때는 이 발표 내용으로 볼 때는 중국도 이것을 좀 조직적으로 개입됐다. 이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27일 날 발표된 거죠. 27일 날 발표됐는데 그 다음날 언론에서 이것이 발표가 돼야 되는데, 이 27일 날 동시에 발표된 게 뭡니까? 대출 규제입니다. 대출 규제가 발표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언론뿐만이 아니고 모든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의 규제에 대해서 지금 촉각을 기를 세우고 있는 겁니다. 다 묻혀버린 거예요. 부정선거가 다 묻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다급하게 만들어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국토부에서 대출에 대한 국토부에서 우리가 보시면 규제 지역을 만들어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정상적인 직접적인 부동산에 대한 규제는 국토부에 마련한 주거정책 심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다 생략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27일 날 있었던 이 부정선거에 대한 내용들을 덮기 위해서 뭔가 다급하게 만들어졌던 것이 금융위를 통해서 이렇게 발표된 내용이다. 그래서 금융위를 통해서 발표된 대출 규제는 이 모든 부정선거에 대한 내용들, 언론도 이거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 묻혀버렸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아시겠지만 좀 연예인들을 이용을 해서 큰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뒤엎기 위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거의 비슷한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언론만 이것만 조용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전 세계 언론들은 전부 다 지금 대한민국 부정선거에 대해서 대서특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무엇입니까? 대출 규제, 이거 부동산 대책 때문에 다 묻혀버린 거죠. 언론에서도 이거를 보도를 하지 않는 상황이다.
자, 그래서 참 이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은 대출 규제 발표를 대통령실 이거 발표가 아니라고 지금 이제 발뺌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딱 들어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대출 규제는 우리 상관없다. 네, 이거 지금 효과가 어떻게 될지 뭐 지켜볼 뿐이다 하면서 우리는 아무런 뭐 지금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날짜를 맞추고 이 발표를 지금 다급하게 올린 것도 대통령실이랑 관계없다는 내용을 언급해줘야지 무엇이다. 네, 이것을 언론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부정선거의 내용들을 덮기 위한 네, 우리는 이제 대통령실하고는 관계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규제 정책을 만들려면은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과정. 여러분들 아시죠? 토호제가 있어요. 토호제. 여러분들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서울시에서 만듭니다. 토호제. 이거 만들려면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 심의를 갖춰야 됩니다. 도시계획. 서울시에서 도시계획 심의를 만들어 과정을 거쳐가지고 심의위원들 뭐 회의를 해야 되고 과정들이 복잡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공고를 해야 되겠죠. 공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이게 그 다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게 시차가 발생하는 겁니다. 시차가. 회의도 해야 되고 도시계획 심의위원도 뭐 소집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공고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부동산 규제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국토부에서 마련하죠. 국토부. 국토부에서 무엇을 하죠? 네, 주거정책 심의를 합니다. 주거정책. 주거정책 심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회의를 거칩니다. 심의위원들을 모여가지고 회의를 거치고, 네, 그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심의를 거치죠. 모이고 그 다음에 심의하고 이 며칠 걸리죠. 이거 몇 달 걸립니다.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의결을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거 다 생략된다는 거예요. 지금 금융위에서 발표한 지금 보시면은 지금 청와대에서는 지금 정부에서는 발뺌하고 있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당일 그냥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급하게 급조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급조. 무엇을 덮기 위해서 부정선거 발표된 내용들을 급조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지금 규제를 정상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규제지역, 조정대상지역, 그 다음에 투기대상지역, 투기지역을 만들려고 하면은 우선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죠? 네, 직전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해당 지역 1.3배를 정도 이제 물가 상승 이런 것들을 조건이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약 경쟁률이 5대1 국민 주택규모 8사제곱이 이것 보시면은 10대1 해가지고 맞아야 돼요. 지금 보시면은 서울에 보시면은 강남 3구가 있습니다. 강남 3구. 그 다음에 용산. 나머지 제외한 구역들을 보시면은 이거 조건이 안 맞아요. 규제 대상 지역이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는 거죠? 금융위를 통해서 대출을 손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대출 규제가 7.3 대출 규제 효과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제 공급이 없죠. 사람들 보시면은 부산에도 마찬가지로 공급이 없습니다. 부산의 해운대구 같은 경우하고 수영구는 공급이 굉장히 부족해요. 다른 곳은 다 공급이 넘쳐나고 서울은 전체가 주거 공급 비율이 100%가 안 됩니다. 공급이 사실상 부족한데 이 공급이 부족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아시죠? 네, 세대입니다. 세대수가 증가된 것. 세대를 다 쪼개는 거예요. 엄마 아빠 이혼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이혼하고 애들 전부 다 집 한 채씩 다 사야 되고 세대가 다 분리되는 겁니다. 1인 가구 증가하게 되고 기존에 한 채만 있어도 되는 거죠. 10년 이전까지는 1채만 있으면 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네, 총 6채가 필요하게 된 겁니다. 자, 이제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대출 규제 정책을 만들었다. 이 효과는 여러분들이 이거는 향후적으로 볼 때 무엇입니까? 이게 충격이 굉장히 큽니다. 충격. 나중에 이것을 집값을 더 끌어올리게 됩니다. 왜 그러냐?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LTV 6억으로 제한돼 있어요. 서울 지역을 6억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이미 무엇이다? 강남 3구는 이미 지금 LTV라든가 규제 지역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효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효과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강남도 마찬가지죠. 강남 3구와 마찬가지로 똘똘이 한 채로 더 수요를 집중시키겠죠. 규제가 다 똑같은데 굳이 비강남을 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LTV 6억을 제한하면서 무엇입니까? 재개발 재건축이죠. 여기서 재개발 재건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주비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분담금이죠. 이주비와 분담금은 무엇에 들어갑니까? LTV에 무조건 들어갑니다. LTV 한도에 무조건 들어가요. 자, 이주비와 분담금은 DSR은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럼 LTV에는 포함된다는 겁니다. 6억을 제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주비 빼고 나면은 분담금이 안 들어갑니다. 이 말이 뭐죠? 이주비도 강당강당하죠. 그럼 이주비 기존의 LTV 여러분들 대출 담보대출 받아서 재개발 재건축 갖고 있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이주비도 아예 안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담금도 이거 어떻습니까? 분담금 못 내죠. LTV가 다 제한되기 때문에. 그래서 73 부동산이고 73 대출 규제, 금융을 통한 대출 규제 효과는 재개발 재건축을 막는 겁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공급 차단 효과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도 똑같아요. 문재인 정부 때도 다주택자 규제를 통해서 공급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직접 규제입니다. 국토부를 통해서 심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직접 규제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에 있어서의 지금 정권은 규제는 무엇입니까? 대출 규제죠. 정상적인 규제가 아니고 간접 규제죠. 간접 규제를 통해서 무엇을 하자는 겁니까? 공급을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전부 다 공급을 차단하는 건 똑같아요. 왜? 문재인 정권이나 이재명 정권이나 다 똑같이 보는 건 뭡니까? 재개발 재건축. 이것은 무엇으로 보겠다는 겁니까? 네, 이것은 이미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익을 보겠다. 어떤 이익을 보겠다는 겁니다. 불로소득. 너희들이 이득을 보는 불로소득은 이것은 무엇이다? 적폐로 보겠다는 겁니다. 적폐. 그래서 나쁜 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주택자 적폐로 보는 것과 재개발 재건축에 너희들이 불로소득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것들은 다 똑같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 때도 똑같고 이재명 정권 때도 똑같다. 재개발 재건축과 실질적인 공급 차단 효과는 똑같아 막고 있다는 거다.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권의 성질은 진보라는 프로그레시브라는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만 바뀌었다 뿐이에요. 불로소득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부분을 여러분 참고하시고, 그래서 73 대출 규제 효과는 딱 하나다.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LTV를 왜 지금 제한했겠습니까? LTV 금융. 왜? 재개발 재건축 하지 말란 거예요. 재개발 재건축을 막겠다. 그래서 실질적인 공급 차단을 무조건 차단하겠다는 거다. 공급을 늘리지 않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내용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다주택자 규제 똑같죠. 문재인 정권 시즌2죠. 똑같습니다. 시즌2 똑같아요. 공급 차단입니다. 다주택자 이거는 너희들 나쁜 놈 적폐란 거 하고 재개발 재건축 불로소득 차단 똑같습니다. 하지 말란 겁니다. 갭투자 원칙 똑같습니다. 그래서 2주택자 보시면은 LTV 0원이고 1주택 집을 살려고 하면은 한도가 6억. 다주택자는 LTV 0원입니다. 그래서 1주택 생애 최초는 지금 보시면은 나와 있는 한도 다 줄어듭니다. 6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갈아타기도 무조건 6억입니다. 한도 LTV. 이거 사지 말란 얘기고,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은 15억, 20억 넘어가는 집들은 타격이 큽니다.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 마지노선이 25억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 이상 넘어가는 아파트는 무엇입니까? 강남으로 가라는 겁니다. 강남 상구 아니면은 용산으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딴 데 엄한 짓 하지 마라. 딴 데 사지 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활 안정자금 제한도 다 똑같습니다. 네, 아예 금지되고, 그래서 전세 대출도 이제 전면 다 금지됩니다. 네, 그렇게 보시고, 좀 마찬가지로 6억이 똑같습니다. 네, 똑같고 30년 이제 만기가 다 줄어듭니다. 제한되고, 생애 최초는 이제 한도 다 줄어듭니다. 네, 그리고 1주택자 갈아타기도 똑같이 LTV 6억입니다. 그래서 강남으로 이사 가려면은 강남 상구나 용산구로 가라. 엄한 짓 사지 마라. 엄한 데 사지 마라. 이 내용입니다. 실수 여자 빡빡해진 규제. 똑같아. 이렇게 보시면 되고, 결론적으로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재개발 재건축 하지 마라는 이 내용이죠. 돌려서 말하는 겁니다. 재개발 재건축 공급하지 마라는 얘기다. 네, 공급은 없다. 이사 가려면은 무엇이다? 이사를 가려면은 강남 상구다. 강남 조금 더 돈을 주고 강남 상구나 용산으로 가라. 이곳이 어디입니까? 토호제. 네, 토호제 지정된 곳. 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집값, 문재인 정권 때 지금 직접 규제를 통해서 모든 집값을 다 올려버리니까 21년도입니다. 모든 집값을 올려버리니까 표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부자가 된 거예요. 집값이 다 올라가니까 부자가 되니까 이것이 어디로 가냐? 보수층으로 간다는 겁니다. 보수층. 보수층으로 몰표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정권에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모든 집값을 올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네. 자, 빨간색은 지금 이제 보수층입니다. 보수층.
보수층은 포기를 하는 거예요. 보수층만 집값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뭡니까? 지금 진보 쪽으로 민주당 쪽으로 지지를 했던 것들은 어떻게 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거는 집값을 하락시키거나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앞으로 부자가 되려면은 이제 지금 보수층으로 나온 것들 토제 구역하고 똑같죠. 규제 지역하고 똑같습니다. 보수층이 나온 것은 규제 지역하고 똑같죠. 어차피 이 사람들은 무엇이다?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를 가려면은 지금 강남 3구와 용산구 쪽으로 가라는 얘기고 나머지 지역은 뭡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더 가난하게 했다. 우리가 지금 진보라는 프로그레시브라는 여러분 아시죠? 1850년대 지금 공산주의가 나오고 나서 이 진보라는 이름이 등장을 했죠. 그때는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굉장히 혁명적이었습니다. 굉장히 사회를 진보로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름이 진보로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이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이 슬로건은 뭐예요? 항상 무엇이다? 계급투쟁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진다. 계급투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프로그레시브, 프롤레타리 혁명, 계급투쟁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평등해진다. 그 얘기는요, 동화 속의 얘기예요. 99%를 가난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도 마찬가지죠. 진보층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슬로건이 항상 무엇이다? 가난한 사람들 더 가난하게 만든다. 진보층에 있는 곳은 절대로 부자를 안 만듭니다. 착각이에요, 여러분들. 이건 역사가 증명됐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모든 효과는 무엇이다? 네, 지금 진보 쪽으로 표가 이루어진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돼? 네, 규제를 더 만든다. 그래서 진보 쪽에 표가 몰린 곳들을 이전처럼 문재인 정부 때처럼 모든 집값을 다 올려버리니까 무슨 효과가 나타났다? 네, 이런 효과가 나타났다. 그래서 표가 보수 쪽으로 가게 되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재명 정권에서는 자, 결국에는 똑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LTV 6억이랬다. 6억 만들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재개발 정책 공급을 차단하겠다. 결론적으로는 얘기는 뭡니까? 이 지금 강남 3구와 용산구를 포기하면서 무엇이다? 양극화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양극화. 초양극화.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허용되는 곳은 강남 3구와 용산구 외에는 허용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절대로 이재명 정권에서 허용 안 하고 나머지 구들은 무엇이다? 너희들은 절대로 오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개발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를 가서 부자가 되려면 강남 3구와 용산구로 가라. 이 얘기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초양극화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가야지 이제 대부분의 곳들을 진보 쪽으로 표를 넣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정책의 과정들 모든 정책의 결과는 무엇으로 연결된다? 표로 연결된다. 포퓰리즘 표밖에 없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잘 산다 서울이 어떻게 발전한다 이거는 이 사람들한테는 진보 쪽에서는 아무 필요 없어요. 아무 필요 없습니다. 원래 아주 소수의 0.001%의 기득권은 이 진보에 있는 윗대가리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밑에는 전부 다 뭡니까? 이 지지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개돼지죠, 개돼지. 표에서 모든 것들이 다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잘 보시고 결국에는 무엇이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이 효과는 결론적으로 하나입니다. LTV 6억을 제한하면서 재개발 재건축 하지 마라. 실질적인 공급 차단 효과를 만들고 그 다음에 양극화를 초월하겠다. 어떻게 돼?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곳들을 양극화를 더 벌려놓겠다. 여러분들 정리를 간단하게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